오늘은 일간별로 어떤 십성이 어떤 오행이 있으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는 임수일간입니다. 임수는 임계수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임일생 아니면 계일생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물은 블랙이잖아요. 블랙이고 스스로 형체를 틀을 만들 수 없는 기질의 상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부분을 보면 약하잖아요. 물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채로 딱 떠보면. 하지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은 사고력이거든요. 사고의 힘이 강하고, 이 물은 제공을 하고 헌신적인 성향이 많아요. 헌신해서, 예를 들면 임의 것을 빼내는, 임수나 바다는 지금 망망대해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못 찾아요. 왜냐면 타, 타 시선에서 봤을 때는 바다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바다 구경 가자 이러잖아요. 그거는 바다에 갔을 때, 우리가 간 시점엔 여름에 바다를 갔고, 아니면 꼭 여름이 아니라도 점심시간이나 햇빛이 있고 바다 옆에 나무가 있고 뭔가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는 그러할 상태에 바다를 찾아갔을 때라서 바다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지. 되게 평온하게 보이고 막 바다가 막 휘어리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인 게, 일단은 이 바닷물 자체는 처음부터 바다가 아니었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다른 계곡물 여러 가지, 뭐 자수, 개수, 뭐 여러 가지 해수, 여러 가지 물들을 받아들인 마지막 단계가 임수의 상태라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면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물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냈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임수는 바로 1차적으로 거절을 못하고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다가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처음에 거절을 못한 게 맞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다 받아들인 단계고, 임수를 사람의 연령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라서 넓은 가슴으로 받아준 거고, 뭔가 이렇게 표시를 못한 거, 거절을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수에게 있어서 1번으로 있어야 될 건 식상이 간목과 을목이 있으면 좋은데 둘 다 있으면 좋고, 기양지사 있을 거면 제 생각인데 저는 간목에 있는 상태를 더 좋게 봅니다. 임수가 지금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은 물을 바로 큰 나무가 쭉 뽑아진 거, 쭉 바로 뽑아줄 경우가, 이 1차적으로 식신으로 뽑아준 상태를 저는 좋은 상태라 보고, 상간으로 을목으로 한번 비틀어서 다른 모양으로 을목으로 뺀 경우도 좋아요. 간목으로 뺀 경우는 어떤 요식이나 언어나 어떤 순수하게 표현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식신의 성향이 있고요. 음식이랑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요. 만약 임수가 간목을 보게 된 경우, 바로 뽑는 경우는, 근데 을목을 뽑아서 뽑게 되는 경우 조금 다르게 비틀었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비틀었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거나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야. 악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사고를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시키는 개념이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기양지사 간목으로 쭉쭉쭉쭉쭉 더 확실하게 많이 바로 딱 뽑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임계수가 간목을 못 보게 되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왜냐면 그래도 뽑아서 시원해진 건데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뽑아낸 거잖아요. 임수가 받아들이는 블랙의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기운이 많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식상 다음엔 재성이잖아요. 불은 어떤 불을 좀 보면 좋을까 하면, 임수가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태인데 모양만 좋아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잔잔하게 보이는 경우는, 그 기운은 바다 옆에 촛불이 있는 것보다, 촛불이 있어도 좀 위태롭긴 하지만 좋긴 좋은데 태양이 있어줘야지 임수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병임충을 하는 경우를 더 좋게 본다.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임수가 양인데 너무 양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임수는 솔직히 그렇게 양 같지가 않아요. 많이 받아주는 면이 많고 많이 음적입니다. 그 다음에 화 다음에 토죠. 토는 무토랑 기토를 봤을 때 임수 옆에 간목이 있고 기토가 있는 건 괜찮다 했지만, 그래도 저는요 무토를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기토는 일단은 지금
임을 감당해낼 식상이 있다 해도 임을 감당해낼 힘이 없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또 다른 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임수 옆에 다른 물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가 있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 다음이 금인데 경신인데 금속은 경금이 있어도 되고 신금이 있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는 경금이 있게 되면은 더 심화시켜요. 그러니까 경금이 있게 되면은 편인이고 신금이 있게 되면 여기서 정인인데 정편인다 둘 다 생각하는 성향이지만 정인도 너무 잘 믿어서 문제일 경우는 있죠. 누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요. 이거 사과야. 사과야.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무조건 믿고 받아주는 성향이고 편인은 아주 깊게 막 엄청나게 생각이 뻗어 있습니다. 근데 임수 자체가 생각이 뻗어 깊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많은데 경금 편인이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나쁘다기보다는 경금 있어도 되고 신금 있어도 되는데 저는 신금 차라리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일간의 경우는 갑병, 무, 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 임수는 이렇게 목화를 많이 보게 되지 못하면 많이 힘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막 경쟁을 하거나 막 이렇게 변화하는 일에서의 두각을 내기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경쟁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버려요. 바다가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하다가 다른 사람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돼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파져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도 근데 예를 들면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막 뮤지컬이나 뭐 이렇게 막 연기나 연극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임수 일간의 경우에는 상담 쪽으로 두각을 내고 기획 아이디어 쪽으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고 창작 쪽으로 두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금, 경일생, 신일생인데요. 바위와 보석을 갖고 있는 이 생일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경우 경금을 1차적으로 빼는 거는 임수로 빼고 아니면 개수로 빼도 괜찮다 했어요. 식신이나 상관으로 빼고 경신일생일 경우에 임계가 있어도 둘 다 좋고 식상이 오히려 많으면 좋다. 왜냐면 경금은 빼내도 이미 고착된 기운이라서 외부의 기운에서 타요. 외부의 기운에서 이 금속이 들어오거나 심화시키는 토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식상이 깔끔하게 빼도 잘 깔끔하게 빼지지 않고 표현하고 또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 기존에 경신은 흰 색깔이기 때문에 외부의 것을 탄다 그랬어요. 외부 색깔을 물들기가 쉬워요.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외부 걸 타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때는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좀 많이 이렇게 항상 경신일생들은 안색이 안 좋습니다. 좀 무뚝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계로 빼고 그 다음에 목은요. 갑을 보면 편제고 을목을 보면 경일생의 경우에 갑을 보면 편제고 을을 보면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편제 다 있으면 좋다. 갑을 다 있으면 좋다. 그리고 불은 경금일 경우에는 정화가 좋아요. 왜냐면 경금 자체는 고착된 성향이 있고 굉장히 신금보다는 더 딱딱한데 경금은 반대의 음인 정화가 음화가 조금 더 가까이서 세밀하게 모양을 바꿔주면 좋습니다. 정화로 경금 옆에 정화가 있으면 좋고요. 반대로 신일생의 경우 보석일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 더 씩씩한 병화가 비춰주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고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병화가 신금을 비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경신일생일 경우도 목화일생에 비해서는 힘든 면이 많지만 흰 도화지의 상태가 힘든 면이 많지만 주변에 어떤 게 들어오고 내가 명전에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희기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물감 원래 있었고 물감이 칼칼칼 들어오면 막 이렇게 그 흰 도화지 위에서 자신이 그려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사주라서 경신일생이 예술가가 많다. 금화가 경신일생이 불이 많이 발달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일생일 경우, 갑을일생일 경우 이미 태생적으로 초록색을 많이 갖고 태어난 경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을일생보다 갑일생을 더 괜찮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갑일생일 경우에는 이걸 빼주는 병정, 차라리 갑일 경우에는 병화로 빼도 되긴 되지만 정화로 빼고 토는 무기 중에서 편제잖아요. 정편제 다 있으면 좋고 또 그 다음에 금은 갑이 있을 때는 경이 있으면 좋아요. 갑경충이 일어나면 좋아요.
각경충이 일어나면 좋고, 그 자체가 조금 굉장히 조금 다른 모습인데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감목은 성장해서 다 자란 우두머리의 모습이고, 경금은 억제하는 모습에 흰 도화진 남자인데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차라리 각경충을 동시에 다 갖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임계로 그 다음 금을 또 뺐을 때는 임계는 예를 들면 을일생일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물이 너무 많이 제공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을목은 조금의 물을 마시면서 촉촉해지는 게 좋고, 간목은 차라리 임수를 감당해낼 수 있어요. 임수의 많은 물을 간목은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간목이라 할지라도 간목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물이 많이 제공되는 거는, 목일생일 경우에는 물이 좋긴 좋지만 인성 자체가 너무 많은 물이 제공되면 이 초록색의 기운이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을일생일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고, 갑일생일 경우에는 병정 다 좋지만 을일생일 경우에는 차라리 사화를 보는 게 좋다. 사화를 보는 게 음악성에 있는 예술가의 명조다. 그 다음 병정일간일 경우에요. 이미 목화일생은 유리한 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병화, 정화를 무기, 축으로 빼고 식상으로 빼고, 그 다음에 경신, 재성은 정편제 다 있는 거 좋고, 경금, 신금 다 있는 거 좋고, 관성은 병화일 경우, 병화일생인데다가 불이 많을 경우에는 임수가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운 사주일 경우는 임수로 딱 고만, 관성이 임수로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 네. 정일생일 경우에는 개수가 조절해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렇고, 임계 다음이 갑을 모양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병정일간일 경우에 불이 조금 했을 때 목이 너무 많은 거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또 목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목이 좋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결론 포인트는, 일간이 신강한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다른 게 골고루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신약사주에서는 오히려 이 다른 기운이, 그러니까 인성도 너무 많아지면 안 좋고, 재성도 너무 많아지면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지면 좋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일생의 경우 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임수가 있어서 병임충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을일생의 경우에는 너무나 색깔적으로 유리한 면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뭐든지 잘한다.